여러분 다 어느 정도 외우셨다고 생각하고 체크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다 한 명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만. 태양이 주소 이때 마시면 안 돼요. 지금 로딩 중이니까. 예, 마시면 안 됩니다. 렉 걸린다 그러면 마시면 12로. 네? 아니. 다시 가야 된다. 예. 13호. 14분이야. 화학식은 뭐죠, 그럼? 저기 원소 기호는 SI. SI. 그 다음에 예, 타격의 시점 되겠습니다. 8번. 예, 로딩 중이고요. 예. 마시기만 안 된다. 이때 렉 걸립니다. 산소? 예, 산소. 원소 기호는 5. 예, 5. 자, 그 다음 이건 16번. 예, 황. 원소 기호는 S.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자. 자, 우리 책 페이지. 자, 페이지 68페이지 봐봐요. 68페이지. 자, 68페이지에 원자량이라고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원자량. 자, 원자량. 우리 조금 전에 배웠죠? 원자량.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질량을 뜻하는 겁니다. 원자의 무게를 뜻하는 건데, 자, 원자량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원자량은 탄소의 질량을 12로 기준 잡아요. 탄소의 질량을 12로 기준 잡고, 이 기준 잡음에 따른 상대적 질량을 바로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해요. 자, 이걸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볼까?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질량을 뜻하는 건데, 탄소의 질량을 12라고 기준 잡고 거기에 따른 상대적 질량이야.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단위가 없어요. 선생님, 아까 원자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양성자, 중성자 개수의 합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원자의 실제 뜻은 탄소 하나의 질량을 12로 기준 잡았을 때 거기에 따른 상대적 질량을 바로 원자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 탄소 원자 하나 있다 진짜. 탄소 원자 하나 있는데 이 탄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하고 질량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비교해봤더니 당연히 탄소 원자가 훨씬 더 무거워요. 무거운데 수소 원자를 12개를 갖다 놓으니까 질량이 똑같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탄소의 질량을 얼마로 약속했지? 12로 약속했지. 그럼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수소는 탄소보다 몇 배 더 가볍다. 12배 더 가볍다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의 질량은 얼마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얘를 12로 기준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야 탄소 저기 12로 약속하지 말고 자 탄소를 6으로 약속하자라고 말했다 치자. 자 탄소의 질량을 6으로 만약에 약속을 했다면 수소 하나의 질량 얼마 되는 거야? 0.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12로 기준 잡았어. 그래서 2로 된 겁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자 탄소 원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마그네슘 원자하고 한번 질량을 비교해봤어요. 마그네슘 원자하고 질량을 비교해봤더니 당연히 마그네슘 원자가 좀 더 무거워요. 무거운데 탄소 원자를 2개를 갖다 놓으니까 마그네슘 원자랑 질량이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마그네슘 원자랑 얼마 되는 거예요? 24가 되는 거예요. 24. 그렇죠? 얘가 12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탄소의 원자를 만약에 24로 약속했다. 야 10이 아니야. 24로 하자 하고 24로 약속했다면 마그네슘 원자는 얼마 되는 거야? 48이 되는 거겠죠? 이게 탄소 질량이야. 우리 단지 탄소의 원량을 12로 기준 잡았어. 근데 얘는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단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 원자가 얼마야? 12g이요. 이러면 안 돼. 12야. 단위가 없어. 상대적 질량. 이게 바로 원자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자량 할 때 이렇게 일일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 시가 갑자기 자기 부른 줄 알고. 자, 우리가 원자량을 이야기할 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갖고 우리가 원자량을 매긴다고 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원자를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 CHON의 원자량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안 주어질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탄소 원자번호는 6번, 원자는 12고요. 수소는 1이고 1, 탄소는 8번이고 얘가 16.
얘가 7이고 얘가 14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안에서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계수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원자량이야.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바로 원자량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위원소가 뭔가 봅니다. 동위원소. 자, 동위원소는 늘 텐데, 동위원소 어디 있냐면 페이지 69쪽에 페이지 어디 있죠? 69쪽에 69쪽에 있어요? 왜 난 안 보이지? 오른쪽. 아, 이거 저기 오른쪽 위에 동위원소 한번 보자. 자, 동위원소. 동위원소인데 동자는 같은 동자예요. 위는 위치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는 같아. 레벨은 같아. 근데 뭔가 달라. 도대체 뭐가 다르냐면 얘는 같은 원자야. 두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가 둘 다 같은 원자야. 원자 같다는 얘기는 무엇이 같다는 얘기야? 양성자 수가 같다는 얘기죠. 양성자 수 똑같아. 똑같은 원자야. 그런데 중성자 수가 서로 달라요. 중성자 수가 서로 달라. 그러면 중성자 수가 다르다면 양성자가 같아서 같은 원자인데 중성자 수가 달라. 그럼 무엇이 달라질까? 질량이 달라지겠지. 질량이 서로 같다. 서로 달라져요. 양성자도 같으니까 같은 원자인데 중성자가 다르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 원자량인데 아니 원자량이 달라지게 되겠지. 예를 들어볼게. 여기에 수소가 있고요.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수소야. 똑같은 수소니까 원자번호 다 1번이겠죠. 근데 얘는 질량이 1짜리고 얘는 2짜리고 얘는 질량이 3짜리. 왜 이렇게 똑같은 수소인데 왜 질량이 다른 걸까요? 자, 따져봅시다. 여기 양성자수 하나 있어요. 얘는 중성자수 몇 개 있을까요? 없겠지. 그 다음에 얘는 전자는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겠지? 양성자와 전자가 같으니까 얘는 질량 2야. 얘는 질량 2야. 얘는 양성자 몇 개 있을까? 하나 있겠지. 중성자수 몇 개 있을까? 하나. 전자는 하나 있어요. 얘는 양성자 몇 개야? 하나야. 중성자수 몇 개야? 두 개야. 전자는 똑같이 하나야. 이렇게 양성자 개수가 똑같으니까 다 똑같이 수소야. 근데 중성자 수의 차이에 의해서 질량만 다른 거야. 얘는 질량 1이고 얘는 질량 2고 얘는 질량 3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중성자 수의 차이에 의해서 질량이 서로 달라지는 원소. 이런 상호 관계를 바로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동위원소.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얘는 그냥 수소라고 해요. 얘는 중수소. 얘는 삼중수소라고. 근데 이건 수소가 똑같은 수소인데 질량이 다른 것들 존재하네요. 존재합니다. 이런 관계를 바로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이 동위원소는 중성자수의 차이에 의해서 질량이 서로 다른데 이 질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질량이라든가 밀도라든가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밀도가 어떤 거냐면 밀도는 단위 구당 질량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일 때 질량을 비교한 것을 바로 밀도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100개, 얘를 100개를 갖고 왔어. 그럼 부피는 똑같아요. 부피 똑같은데 얘가 훨씬 더 무겁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밀도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보겠지.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100개나 이거 100개나 아니 부피는 똑같아요. 부피 똑같은데 얘가 질량이 무겁단 말이야.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그러니까 부피는 똑같은데 질량이 얘가 무거워. 나 얘가 밀도가 더 크겠죠. 얘는 더 크겠지. 그래서 얘는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데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질량이 서로 다르다 또는 밀도가 서로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서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갖고 있는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얘가 전자 하나 갖다 버려요. 두 개 갖다 버려요. 하나 빼서요. 두 개 빼서요. 이런 것을 바로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얘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몇 개의 전자를 갖다 버릴 것이냐 아니 몇 개의 전자를 뺄 것이냐 라고 하는 화학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물리적 성질만 다를 뿐이지 화학적 성질은 동일해요. 화학적 성질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위원소의 또 다른 예한 거 볼까?
CL이 있어요. 자, CL인데 똑같이 원자번 17번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CL이겠죠? 원자번 17번 염소란 말이야. 얘는 염소야. 그 다음에 얘는 질량이 35고 얘는 질량이 37이야. 이 둘 간의 관계를 우리 뭐라 불러? 동위 원소라 불러.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기계수 한번 바꿔보자. 뭐 여러분이 한번 필기해 보시고 밑에다 한번 채워 넣으세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기계수 파악해 보십시오. 저 뒤에 이렇게 37인가요? 67인가? 이건 네. 37. 이건 17. 자, 한번 볼까? 양성자수 17개, 얘도 17. 중성자수 얘는 몇 개일까? 18개. 얘는 20개. 전자는 17개, 17개. 얘네들의 상호 관계를 모릅니다. 동위, 원소. 얘는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요. 전자를 하나 갖다가 보니까 두 개 갖다가 보니까 이건 똑같아. 그렇지만 물적 성질, 밀도나 질량은 서로 다르다. 이런 관계를 뭐라 합니다? 동위 원소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선생님, 염소가 질량이 35짜리도 존재하고 37짜리 존재하는데 내가 만약에 뭐 계산하고 싶어요. 뭐 원자력 이런 거 계산하고 싶은데 내가 염소를 이렇게 모았어요. 100개, 1000개를 모았어요. 모았는데 얘네가 35짜리인지 37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계산할 수 없잖아요. 뭐 계산하는데 얘가 염소들이 35짜리, 37짜리인지 그 다음에 이 수소가 1짜리인지 2짜리인지 3짜리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온 기준이 바로 뭐냐면 평균 원자력.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원자량을 이렇게 보면 어떤 이제 좀 복잡한 책에서 원자량을 보게 되면 숫자가 딱딱 안 떨어져요. 뭐 37, 뭐 그다음에 뭐 1 이렇게 안 떨어져요. 막 뒤에 소점이 막 붙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동위원소들이 존재했을 때 그 동위원소들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소점이 붙을 수 있고 막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염소 기체가 만약에 염소가 질량이 35짜리와 37 두 개 존재한다면 이걸 그냥 35인지 37인지 알 수 없으니까 얘는 평균을 내서 우리가 그 원자량으로 간주해요. 그럼 평균 내는 건 쉽네요. 35가 37 평균 내면 36이네요. 아닙니다. 35가 37 평균 내면 분명히 36 맞는데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위 원소들에게 존재할 때 이 동위 원소들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50% 존재한다면 평균이 36이 맞아. 근데 우리 지구상을 보면 우리 지구상에 얘가 75% 존재해요. 얘는 25% 존재해요. 그리고 이 존재 비율은 장소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해요. 그러니까 내가 염소를 100개를 탁 모으면 그 중에 75개가 35짜리고 25짜리가 25개가 37짜리를 보게 돼요. 장소에 관계없어. 그럼 무조건 일정해. 무조건 일정해. 그러니까 이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을 구해줘야 돼. 대한 평균을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그러면 이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구해보자. 자, 평균 원자를 구할 거야. 평균 원자를 구할 때는 존재 비율을 고려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질량이 35짜리죠? 35 곱하기 얘는 75% 존재하죠? 그러니까 100분의 75야. 0.75가 되는 거지. 더하기 얘는 질량이 37짜리야. 37 곱하기 0.25 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이 정도는 안 난되죠? 이건 안 난되죠? 빠른데 35점 어디가 되는 거죠? 요게 평균 원자량이야. 이렇게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원자를 구했기 때문에 소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염소를 표현할 때 염소를 표현해요.
CL 17 이게 안 나오지? 17 35.5 되죠. 막 이렇게 좋게 되면 태양이가 저번에 선생님이 분명히 원자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소점이 나올 수가 있지? 양성자, 중성자 쪼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어쩔 TV 막 이러겠지, 그렇지? 그럼 안 돼. 왜? 이렇게 소점이 나오는 이유가 동위 원소의 존재 비율을 구해서 평균을 구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소점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U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29, 63.5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야? 선생님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에 여기서 소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쪼개 겁니까? 아니면 쪼개 모션보다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구해서 평균 원자를 구해줬기 때문에 소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랜덤하게 내가 염소 기적을 모았을 때 야 얘가 35짜리가 많은 거야 37짜리가 많은 거야 고민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존재 비율은 지구 어디든 장소에 관계없이 존재 비율이 일정하고 그 존재 비율을 구해서 평균을 구해준 이 원자량 평균 원자량을 우리가 상하고 그러니까 얘가 35짜리야 37이야 이거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요거대로 그냥 대답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왜? 존재 비율은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하니까. 자 그럼 수학은 아닌데 이런 식의 문제가 가능해요. 만약 얘 평균 원자량 구할 때 이렇게 구했다 치자. 우리 첫 번째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등장했다 치자. 자, CL이 35짜리하고 37짜리가 두 종류가 조작이 되는데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이 35.5야. 그럼 얘네들의 존재 비율은 얼마야? 각각의 존재 비율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 거꾸로. 그렇지? 그러면 35 곱하기 x 더하기 37 곱하기 y로 할까?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y가 아니고 뭐야? 100 마이너스 x 또는 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1 마이너스 x는 35.5에서 구하면 되겠죠. y로 쓰게 되면 문제 안 푼다고 수학생한테 갚아죠. 근데 맞습니다. 그렇죠? 미지수 2개 만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존재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CL이 아니라 다른 거 나와도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예, 100x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75%를 0.75로 했으니까 예, 100 마이너스 x 돼요. 100 마이너스 x가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귀찮잖아.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x입니다. 사이가 믿지 않겠지만 나는 암산 실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암산 아직 나보다 빠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암산이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 놀래면 안 돼? 이건 놀라면 안 돼? 암산 진짜 빨라요. 자 그러면 내가 암산 굉장히 빠르게 하게 되면 또 태양이가 저거 미리 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윤한테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빠른지 윤하고는 한 번도 미리 저기 이야기 맞춰본 적이 없어요. 예. 얼마나 빠른지 한번 시간 한번 재봅니다. 자, 윤 아무 문제도 좋아요. 한번 문제 암산 문제 한번 줘보세요. 네? 네? 아무렇게 안 되면 돼요. 예, 아무렇게 내면 됩니다. 275 곱하기 3. 82. 나는 빠르다 그랬죠? 정확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내 암산은 단지 빨라. 왜 태양이 그런 걸 봅니까? 존경을 한 거죠? 나도 역시 공부해서 학생쯤 나도 저렇게 암산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암산 진짜 빨라요.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정확한 거 뭐 중요해? 빠른 게 중요한 거죠. 그치? 태양이 뭐 그치? 이렇게 말을 안 하네. 네. 빠르죠? 예, 날 보는 이상이 됐어요, 여기가.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원자량 이제 공부했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지금 어디 배웠냐면 페이지 69쪽에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했어요. 중간에 보면 예제가 나와 있어요. 예제가 나와 있고 여기서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이 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분자량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자, 우리가 분자량은 분자의 질량이야. 그럼 분자의 질량, 분자량을 이해하기 위해선 도대체 분자가 뭐야? 분자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분자를 이해하기 전에 그럼 도대체 분자가 뭐냐? 분자.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이 모인 거야. 원자와 원자들이 몇 개가 모인 거야. 꼭 두 개일 필요 없어요. 세 개일 필요도 없고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원자 몇 개가 모여서 한 팀을 만든 거야. 이 팀을 만든 것을 바로 뭐라고 불러? 분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분자의 정의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기본 단위를 바로 분자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수소다.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소 기체다 알아봤다면 수소 원자가 수소 기체는 아니에요. 수소가 수소 기체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선 수소 원자 두 개가 짝꿍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수소 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다 라고 한다면